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임진강 뎁사리 정원은 연천군의 대표 관광 명소입니다. 가을이면 분홍빛 뎁사리가 파란 하늘과 어울려 장관을 이루는데요. 파릇파릇한 어린 뎁사리가 올해도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 한여름 무더위를 딛고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맑은 가을 햇살에 붉게 빛나는 뎁사리.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깁니다. 관광객들은 깊어가는 가을의 모습을 가슴속에 담아둡니다. 너무 좋아요. 아주 색깔도 곱고 또 이 지역이 인민강인데 북한이 가까운 곳인데 이곳에 평화로운 이런 동산이 마련되어서 우리가 평화롭게 산책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곳은 연천 임진강 뎁사리 정원. 연천군의 대표 관광지로 지난해 약 15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초록빛 뎁사리 묘목이 꼿꼿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탁 트인 풍경에 임진강 바람이 더해지니 한낮 더위가 시원하게 씻겨나갑니다. 뎁사리 정원이 올해도 관광객들과 만나기 위해 한창 준비 중입니다. 뎁사리 모종 3만 8천 본이 자라고 있고 버베나 등 꽃들도 준비 중입니다. 초록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여름의 뎁사리 정원도 가을 못지않게 매력적입니다. 아직 다 아기 뎁사리라서 아쉽긴 한데 하늘이 너무 예쁘고 연천도 너무 풍경이 좋아서 사실 작년 가을에 왔었어요. 와서 이제 빨갛게 변한 뎁사리 보고 너무 이제 예쁘고 연천의 새로운 모습 보고 갔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냥 또 와봤는데 아직 준비 중이어서 올 가을에 또 와봐야겠다는 생각하고 갈 것 같습니다. 지역의 명소 뎁사리 정원.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시민들과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이달 초 포천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발병 지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지난달부터 이달 12일까지 도내 7개 시군 22개 농가 12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종목별로는 배 13개, 사과 13개 농가입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를 포함한 장미과 식물 180여 종에 발생하는데 잎과 줄기, 꽃 열매가 불에 그을린 것처럼 갈색으로 변하다가 말라 죽는 병으로 방제할 농약이 없어 철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양주에서 한 모녀가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은 피해자들이 굿비용을 뜯어내려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주경찰서는 지난달 9일 양주의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신고자인 전처 B씨와 딸 C씨를 체포했는데요. 조사 결과 피해자 A씨는 굿 비용을 내놓으라는 전처 B씨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무속 신앙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전처와 딸 그리고 전처 B씨의 지인인 무속인 D씨 등 3명을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의정부 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의정부 문화원에서 전통문화학교 이따 지역 특화 방과 후 공유학교 주말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역 특화 방과 후 공유학교는 방과 후 공유학교 운영기관 중 지역의 특색이 드러난 기관을 정해 운영하는 것인데요. 지역 특색 방과 후 학교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학습 이상의 경험을 제공해 미래 인재들을 키워내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원순자 의정부 교육장은 지역에 함께 협력하는 방과 후 지역 문화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특화 방과 후 공유 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교통부 환경부 전기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건의안은 환경 친화적 버스 대수와 저상버스 대수를 동일하게 하고 버스 구입 관련 사업의 관리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 소관부처의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영주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성공적인 버스 관련 사업의 운영과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이 18일로 예고된 가운데
수도권 병원의 경우 아직까지 대규모 동참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에 환자와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협회 집단 휴진 결정 이후 분방과 응급 등 필수 의료과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불참 선언이 이어졌던 상황. 인천과 부천의 주요 대학병원들도 일단 정상 진료에 나섭니다.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개원이들도 현재까지 휴진 동참에는 소극적입니다. 내일 정상 진료 하시나요? 내일이요? 네. 내일 무슨 날일까요? 저희 내일 진료합니다. 당장은 괜찮다고 해도 환자들은 강대강 대치가 수개월째 지속되는 상황이 불안합니다. 아니 휴진하면 교수들 진료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좋지 우리는. 딴 사람이 와도 못 믿지 이제. 보던 사람이 봐야 되니까 5년 전에 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그걸 계속 보던 사람이 봐야지. 최근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은 인천의 한 50대 응급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다 인천의료원장이 응급수술을 집도해 목숨을 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4개월, 교수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시민들의 걱정도 큽니다. TV 같은 거 볼 때도 짜증스럽다고. 죽는 사람은 자꾸 시간을 다투는데 아주 불편하죠. 빨리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는 의료계 집단 휴진 예고에 따라 보건소 등 공공의료 진료 시간을 연장합니다. 전국 의료기관 3만 6천여 곳 가운데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곳은 1,400여 곳. 휴진율은 4%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실제 집단 휴진이 미치는 여파는 당일이 돼봐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서울시가 2년 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오는 2026년 65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시는 지난 200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경제활동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경제 분야에서는 정년제도 개선 연구에 들어갔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 보장과 외국인 종사자 인력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정해진 만 65세 노인 기준 연령을 복지사업별로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저출생으로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령 인구 증가로 복지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해 생계와 관련이 적은 문화지원 사업의 경우 노인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나 80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노인 기준은 노인복지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자체 복지 사업을 지자체가 대상을 정할 수 있다며 융통성 있는 노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5일 오전 연천군 대북전단 살포 우려 지점을 방문해 현장 순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우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은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인 연천군 백항면 212 일대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앞서 연천군 백항면 212 일대에선 지난달 한 탈북민 단체가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띄워 북쪽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오우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계속되는 갈등 국면으로 가장 힘든 분들은 접경지역 도민들이라며 접경지역 도민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의장단에 출마할 후보군을 확정 지은 가운데 국민의힘 역시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번 회기 중으로 의장단 후보군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구체적인 의장 후보 선출 일정을 잡진 않았지만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들이 있는 만큼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김정호 현 대표를 차기 대표로 선출해둔 만큼 김 대표를 중심으로 다선 의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후보군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김진경 의원을 의장 후보로, 정윤경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정했습니다. 더 경기패스 가입자가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기준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166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중 더 경기패스 가입자는 70만 명으로 전체의 42%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경기패스 가입자 70만 명 중 신규 가입자는 40만 명으로 K패스 신규 가입자의 50%를 차지했습니다. 인천시가 중소기업과 시민들의 사이버 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사업에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10일 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는데요. 올해 초 인천 전략산업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관련 국비 6억 4천만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인천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들과 인천 정보보호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원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지역 전략 산업 맞춤형으로 바이오와 반도체, 로봇과 디지털 데이터, 미래차와 항공 등 분야의 보안 솔루션을 중점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상수도 분야 부적격 업체 퇴출에 나섭니다.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옹진군 영흥도 일원에서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한 직무 연찬회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본부를 비롯해 산하사업소 11곳에 건설공사 발주부서와 계약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 420여 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시는 실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들이 수주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근절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도 시는 공고사항 제한 면허를 포함해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현장의 불법 하도급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GTX 플러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2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엽니다. 토론회에는 의정부시와 포천시 등 GTX 플러스 노선이 지나는 10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하는데요. GTX 플러스의 성공 추진을 다짐하는 상생협약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한 토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GTX 플러스는 기존 GTX 노선을 확대하는 것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입니다. 경기도가 실시간 감시와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보호 등 3개 분야로 나눠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먼저 반지하 주택 767곳에 침수 감지 알람 장치를 설치했는데요. 침수 감지 알람은 도와 시군 재난안전 상황실 등의 침수 상황이 즉시 전파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침수 위험도가 높은 취약계층을 선정하고 이들을 도울 대피 지원단도 구성했는데요. 자원봉사단과 전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대피 지원단은 이상 징후 발생 시 취약계층의 대피 지원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13일 여름철 집중호우 등 풍수에 취약한 산지 태양광 발전소를 시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17일에서 28일 1000kW를 초과하는 중규모 산지 태양광 발전소 17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점검 결과 배수로 청소, 안전 표지판 설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토사 유출 및 지반 침하 등 안전이 우려되는 사항은 시군에서 재해 방지 및 하자 보수 명령을 내려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지역 내 광업, 제조업 부문 4,199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인천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체 중 1개월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모든 사업체인데요. 이번 조사는 광업, 제조업 부분에 대한 구조와 분포, 산업활동 실태 등을 파악해 각종 경제정책 수립과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